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발언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는 언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거짓말 정치인으로 판정하고 내 말은 98% 진실이라고 판정하더만 그랬습니다. 대선이 끝나니까 이제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 대학 연구소에서 판정했다는 것을 보니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기는 했나 봅니다. 유력 대학조차 이러니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가 될 리 없지요. 그때 그 대선 기간 중에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막 발표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선이 끝나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모 대학 연구소에서 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학이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력 대학조차 이러니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가 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자세히 볼 필요조차 없지만 선거에 지면 진실도 거짓이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선거에 지면 거짓이 진실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선거에 지거나 이거나 똑같이 돼야지 패자라고 그냥 막 진실을 거짓으로 뒤덮고 승자라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이러면 그게 뭐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언론과 대학, 한국의 지성들이 권력에 불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언론, 대학, 지성인들은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면은 나라가 이제 약화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 대학, 한국의 지성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그래도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홍준표 후보에게 아쉬웠던 점이 하나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끔씩 이제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유세를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사실이고 짧게라도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 것을 예로 들어주면 좋을 텐데 국민들은 그거 다 기억 못 하거든요. 뭔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들을 때 뿐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뭘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럴까? 좀 궁금하다. 좀 뭔 거짓말을 했는지 이렇게 한두 개라도 예를 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한 게 문재인 후보에게 많이 있었는데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감이 덜 나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런데 이렇다.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이제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홍석현 특사가 갔는데 그 특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긴밀한 협조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어차피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좌파 정권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푸는데 긴밀하게 협조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의례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이 전제다. 압박. 지금 계속 압박을 하죠. 군사적인 압박을 이제 밑에 깔고 경제적인 압박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삼국 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압박을 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전제이나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를 해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압박에 굴복해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가 되면은 그때는 평화, 관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평화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이 압박이 어느 정도 이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북한이 굴복해서 드디어 관여해서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북핵 문제를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딱 부러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힘을 못 쓰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과거의 정권처럼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또 북핵 문제에 또 불거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대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정치권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것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코미 국장이 지난해 대선 막판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는 바람에 힐러리가 낙선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파면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정계와 언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코미를 해임했다. 심지어 이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탄핵감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여기에 대한 미국 그 정계와 언론계의 정확한 그 탄핵 문제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강인선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장과 연결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떻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을 당할 것이냐? 탄핵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강인선 지국장은 현지에서 볼 때에, 현지 분위기를 볼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그 일부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뻥튀기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타댕을 당할 것처럼 보도를 하죠. 언론은 뻥튀기를 잘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뻥튀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의 보도만 믿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기가 없어가지고 막 어려움을 지금 뭐 엄청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경제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라고 그럽니다. 언론 믿으면 안 되죠. 언론은 언제나 이게 뻥튀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언론을 접해야 언론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뭐 언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인 태블릿 PC 사건 그거 지금 철석같이 지금도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사태까지 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바꿔질지 미국 사람들은 언론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인들을 제일 신뢰하고요. 언론인들은 저 밑에 순위가 저 밑에 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인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을 굉장히 많이 믿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